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나만 안 빠질까? 이 질문 다이어트 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칼로리도 맞추고 운동도 하고 야식도 참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쑥쑥 빠지고 나만 제자리잖아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떤 환경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장내 미생물, 그리고 그 미생물을 좌우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두 배로 힘든지, 하루 식단에 식이섬유를 어떻게 넣는지, 셋째, 절대 안 되는 가짜 건강식 구별법. 저는 그래놀라만 5년째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5종류를 개발했고 7만 봉지 넘게 판매하면서 1만 명이 넘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식이섬유랑 식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하는 식이섬유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식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제품 유형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장바구니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장 속에는 수십 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식이섬유입니다. 이 좋은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인데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하나,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발효로 생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뇌의 시상하부까지 올라가서 직접 식용을 줄여줍니다. 다이어트 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요즘 난리인 GLP-1 호르몬, 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게 바로 단세 지방산이에요. 둘, 지방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셋,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식이섬유가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확 치솟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막아줘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뭐가 올 거야? 폭식욕구입니다. 아니, 그냥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몇 끼 나물반찬 세 접시씩 챙겨 먹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바쁜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밖에서 사 드시고 퇴근 후 야식으로 치킨 먹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식이섬유를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1500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미친듯이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2023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임상실험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보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칼로리가 하루 평균 116칼로리 차이가 났습니다. 하루 116칼로리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한 달이면 3500칼로리예요. 대체로 대략 체지방수 0.45kg 정도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장 환경만으로 한 달에 반 킬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이면 5kg 넘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내 환경이 바뀐다고 살이 절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 적자를 만들면 빠지긴 합니다. 다만 같은 노력 대비 훨씬 더 배고프고 훨씬 더 힘들고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두 배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식이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 식이섬유를 심각하게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은 남성 25g, 여성 20g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 결과 49세 이하 성인은 평균적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연령대가 가장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솔직히 답이 뻔합니다. 배달 음식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편의점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 샌드위치, 김밥 맛은 있어요. 근데 식이섬유는 한 끼에 2, 3g 채 안 됩니다. 하루에 20g에서 25g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식이섬유가 부족한 사람의 하루. 아침 빈속으로 출근. 10시쯤 배고파서 과자 좀 집어 먹고 점심 많이 먹었는데 한 2시쯤 좀 졸리고 저녁에 치킨 시킴. 밤에는 좀 속이 좀 더부룩해서 화장실 불규칙 가고. 식이섬유가 충분한 사람의 하루. 아침에 에탄올 한 그릇 먹고 점심까지 버티고 점심에도 많이 먹지 않으니까 혈당이 좀 안정해야 되니까 오후에 졸리지도 않고 저녁에 과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 에탄올라로 바디 프로필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출출한 간식 욕구가 싹 없어졌다는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몇 끼 조금씩 신경 쓰면 됩니다. 아침 가장 쉬운 건 그래놀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프로틴 그래놀라를 먹고 있습니다. 한 끼에 40g 기준으로 식이섬유 4.4g 들어있습니다. 오리지널은 6g까지 들어있고요. 하루 권장량의 약 20%를 아침 한 끼로 챙겨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단백질 특유의 약간의 비린 맛은 있긴 해요. 근데 초코초코 같은 경우 바삭한 식감이 그걸 덮어줍니다. 저는 아침에 잠을 잘 안 깨는 편인데 이 바삭한 식감 때문에 씹다 보면 잠이 깨더라고요. 아침에 뭘 해 먹을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진짜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뭔가 더 사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루 20g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가장 많이 늘린 그룹의 적게 늘린 그룹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레에 들어있는 베타그루칸은 식이섬유가 체중 관리에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원료인 비리죠. 자, 인트로에 약속드렸죠. 식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제품이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설탕이라고 써놓고 비정제한 원당을 쓰는 제품. 이거 진짜 많습니다. 비정제한 원당이 뭔지 아세요? 그냥 덜 가공한 설탕이에요. 당은 당입니다. 무설탕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뒤집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원가 대비 말이 안 되게 비싼 제품. 저는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 원가를 압니다. 비슷한 원재료 구성인데 가격을 2~3배 차이 나는 제품들 꽤 있습니다. 예쁜 패키지가 패키지 비용 그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셋째, 통곡물 기반인데 식이섬유가 부족한 제품. 그래너는 원래 끼리 같은 통곡물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성분표를 보면 식이섬유가 1~2g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제품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줄이려고 통곡물 비중을 낮추고 저렴한 부재료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분표에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당류가 얼마인지 식이섬유가 얼마인지. 이 두 숫자만 보면 진짜 건강한 제품인지 마케팅만 건강한 제품인지 바로 구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다이어트에도 2배 더 힘들어지고 요요 확률이 올라갑니다. 둘, 대한민국 대부분 특히 20, 30대는 식이섬유를 심각하게 부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셋, 아침 한 끼만 바꿔도 하루 권장량의 20%를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평소에 먹던 걸 식이섬유 들어간 한 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놀라든 잡곡밥이든 오트밀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시면 몸이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저도 한 달 보고 느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저 같은 작은 채널이 되게 힘이 됩니다.